안녕하세요. 2025년 7월 3일입니다. 오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노동 관련 변경 사항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주든 근로자든 모두에게 영향이 큰 내용들이라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그리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또 육아휴직 지원금 변화,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좀 깊게 파보고요. 산업안전 관련 내용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역시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부분이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입니다. 이게 작년 말로 계도 기간 끝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됐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 더해서 주 52시간 상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원칙적으로 딱 지켜야 하는 거군요. 네, 정부 발표로는 계도 기간 동안 법 위반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았고 또 위반하더라도 평균 한 4개월 안에는 시정이 되었다 이런 이유를 들더라고요. 4개월? 그래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6월 30일까지는 정말 필요하면 추가로 3개월 정도 시정 기회를 더 주긴 했었어요. 한시적으로요. 그랬었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원칙적으로 법 준수가 필수라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기록 관리,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정부 지원 컨설팅 같은 건 계속 이용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정말 중요한 변화 같은데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제재가 아주 대폭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습 체불 산업주가 누군지부터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근로자 1명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아니면 5번 이상 체불했는데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꽤 구체적이네요. 네, 이런 사업주는 이제 신용제재도 받고요.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이 상당하군요. 네, 그리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또 체불하면 이게 반의사 불벌죄 적용도 배제돼요. 반의사 불벌죄 개재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권은 아주 달라진 겁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와닿을까요? 아무래도 명백하게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게 인정되면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의 최대 300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3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 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 연 20%짜리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도요? 이전엔 퇴사해야만 가능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전엔 주로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었죠. 이제는 재직자도 해당됩니다. 임금 체불을 정말 중대한 범죄로 보고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육아 관련 지원금인데요. 7월 1일부터 바뀐 내용이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쓰고 나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전에는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끈다고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버리면 사업주는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못 받았거든요. 보통 그게 6개월 뒤에 지급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사후 지급분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 사후 지급분을 못 받았는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그 사후 지급분 포함해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이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육아지원 제도 활용하는데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네요.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변화, 이것도 7월 1일부터인데요.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분들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이 부분도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요. 가입 기준이 예전처럼 개별 현장 단위가 아니라 고용주 단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용주 단위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A라는 특정 건설 현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해야만 그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고용주, 예를 들어 B라는 회사 밑에서 여러 현장, C 현장, D 현장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일했더라도 그 일한 날짜를 전부 합쳐서 한 달에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하, 여러 현장 합산이군요. 네, 또는 근무일 수량 상관없이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어도 가입 대상이고요. 이건 정말 건설업 특성을 잘 반영한 변화 같은데요. 효과가 클까요? 네, 정부 예상으로는 연간 약 15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새롭게 국민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만 명이요? 와, 네, 이게 가장 좋은 점은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아시다시피 보험료 절반을 고용주가 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입 기간을 꾸준히 쌓기가 더 쉬워지니까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으실 가능성도 훨씬 커지는 거죠. 사회 안전망을 더 넓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변화네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외에 산업 안전 관련해서도 바뀐 점들이 좀 있다고요.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분쇄기나 혼합기 같은 좀 위험한 기계들 안전 기준이 강화됐고요. 또 공장 내에서 쓰는 구내 운반차, 이거 후진할 때 경보 장치 같은 거 의무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 서식도 좀 바뀌었고요. 타워 크레인 설치나 해체하는 업체 등록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인화성 물질 저장 설비에 화염 방지기 설치 의무화된 거. 이거는 시한이 있어요. 2025년 10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0월 17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교육 내용에 화재나 폭발 시 대피 요령 같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네요. 주 52시간제 안착 문제부터 임금체불 근절, 육아지원 확대, 또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까지 정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 또 다양한 고용 형태를 사회보험이라는 틀 안으로 좀 더 포용하려는 그런 정책 방향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바뀐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잘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보호는 강화되고 사업주의 책임은 무거워지는 상황에서 특히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노사 간의 소통이나 협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